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 라테 황 대표의 라테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대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오른쪽에 울다 우자의 하트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왼쪽에는 팝쿡의 정화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 아주 머리가 되게 탐스럽고 예뻐요. 사람책 도서관의 마마킹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라테 이슈 시간에는 먼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해보자. 네. 저는 제가 본 걸 좀 전해드리려고요. 네, 좋아요. 지금 보니까 단풍이 한창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 주말에 네. 부모님 모시고 문경세제에 다녀왔거든요. 효도하셨네요. 진짜. 문경세제가 그러니까 사실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언니한테. 내일 문경세제 가자. 갈까도 아니고 가자. 보통 부모님들은 얘기할 때 야 문경사 내일 어디 좀 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자라고 얘기한 건 전에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신 거야. 방송에도 네네. 가야만 나오고, 한다를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 전날 다른 일이 있어서 되게 피곤했는데 문경세제를 갔어요. 근데 네. 결론은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일단 단풍이 뭐 아주 100% 들진 않았는데 부분 들은 단풍도 되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문경이 사과 축제를 했었어요. 재밌었겠다. 그래서 사과 뭐 따기 체험 뭐 네.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었다라는. 올해 사과가 맛있잖아요. 그리고 문경 사과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문경이 사과랑 마가 또 유명하잖아요. 마고 그다음에 오미자. 네. 오미자. 오미자도. 그리고 참 근데 사과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네요. 이럴 수가.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하면 문경에 오미자를 파는 그러니까 동굴 카페가 있더라고요. 동굴을 카페로 만든 거야. 동굴 안에 레스토랑 카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오미자 와인도 팔고. 그런 거 외국에 동굴 카페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유럽에 가본 어떤 데보다 여기가 최고다. 가보고 싶네요. 자, 문경으로 갑시다 우리. 네. 몇 시간 걸려요? 전 집이 인천이잖아요. 네. 인천에서 출발해서 아침에 갈 때는 2시간 10분인가 걸렸고요. 그렇게 안 모네. 그러네. 그리고 올라올 때는 저녁에 한 5시 반쯤 출발했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올라올 때는. 그럼 서해안 고속도로로 가신 거네요? 전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어머 갑자기 확 공감된다. 저도 그래요. 내비 네. 아니면 길을 몰라 물어보면. 네, 그래서 비단 문경뿐만이 아니라 네. 월악산도 되게 좋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설악산도 멋있고. 네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이번 주 주말에는 아이들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맞아. 싶습니다. 저는 설악산에 여러 번 갔었거든요. 네. 설악산의 가을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예쁜데 네.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 너무 우리는 많아서. 가서 그냥 멀리서 구경을 해. 왜냐면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설악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보이나? 멀리서 보는 그래 게 그래 수고 그래.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은 없습니다. 설악산에. 네. 예. 겨울이면 겨울대로 가서 멀리서 구경을 하죠. 네. 아름다운 설악산을. 맞아. 네. 저는 우리 집 소식을 전해드렸고 다른 네. 분들은 혹시 한 주간에 저도 알리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저의 알려주세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네. 이제 지난주 900km를 제가 운전했어요. 예. 졌다. 그만큼 이제 원주를 서울과 원주를 계속 오갔는데 이걸 따져보니까 900km가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대단하다. 계속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 황 대표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로 왔다가 다시 또 모셔다 드리고 뭐 김장 준비도 나름 하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평소 같으면 그냥 고속도로로
정주행해서 달렸을 네, 텐데 네. 일부러 제가 이제 뭐 팔당, 양수리, 국도로 해서 갔어요. 일부러 돌아서? 드라이브. 좀 더 많이 가지만 네. 저희 부모님께 요즘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막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로 해서 가면서 국도로 가다 보면 뭐 용문도 구경할 네. 게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올해는 있지 않지만 조금씩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뭐 가평, 양평으로 해서 가면서 풍수원 성당을 갔습니다. 이게 이제 예, 횡성에 그 풍수원 유명한 성당이 그 성당, 있는데 예, 예. 이쪽 풍수원 성당을 들려서 부모님과 같은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여기에 농업박물관 구경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내고 이쪽에서 이제 제 고향 이제 원주로 가려면 또 다시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요. 새로 뚫린 정말 꼬불꼬불한 산길로 일부러 갔어요. 한 40분 정도를 좀 더 돌아야지 되는데 그 길은 저도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저는 가을산 하면 주황산이 굉장히 예뻤거든요. 주황산 유명해요. 주황산이 산세도 좀 낮고 네. 다른 뭐 소백산이나 여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또 저쪽 그 속초에 있는 산도 그러고. 근데 주황산은 좀 낮아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이 예쁘더라고요. 예. 정말 말씀하신 거 우리 황 대표님이 부모님 모시고 그런 느낀 그 정취를 저는 3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같은 길을 가면서 3번을 그렇게 다니고 또 풍선 성당에서 추억을 만들고 예. 근데 효도라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성당을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매주 금요일이면 자식들이 이렇게 간식을 제공한대요. 그러면 여기 이름표가 이렇게 있는데 누구는 하나씩 이게 올라가는 거. 이제 이게 있나 봐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그게 부러웠겠어요. 그치. 근데 저도 저 혼자서 내려갈 때 저 나름대로 이제 좀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런 걸 왜 해왔어? 하지만 아이고. 이 미소 그럼. 왜 왔어? 미소는 중력을 거스릅니다. 예, 아니 그리고 수녀님도 어느 분의 자녀시죠?라고 하지만 부끄러워서 이제 네. 누구의 자녀다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 하시는데 봉사자분들 드세요 이러고 저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뭐야 효녀 참- 플러스 뭐야 저거.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나중에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성묘를 가서 이렇게 잔을 하는 것보다 살아생전에 내가 힘들더라도 한 번을 더 가서 모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효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냥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즐거우시면 그게 효도구나. 이런 이제 발상의 전환을 또 다시 한번 하는 기회였습니다. 네. 효도. 잘하셨습니다. 그냥 효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네. 해드리는 거니까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봅니다. 엄마가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네, 좋죠. 그게 저 개인적인 저의 효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아태 이슈 이렇게 항상 주제를 고민을 네. 하잖아요. 네. 주제 고민하면서 그 한 번은 그야말로 왜 좋은 소식들로만 훈훈한 소식들로만 미담, 한번 미담 꾸며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오늘 뭐 너무 좋은 그러게요. 말씀을 해주셔서 훈훈한 뉴스로 네.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하백님 혹시 얘기하실 저는 내용 있으시면 그냥 이 내용만으로도 훈훈해지는 바로 행동에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 요거는 방송에 네. 잘라야 되는데 훈훈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요? 지금 시간 때문에. 이거 해야지. 이따 네. 얘기해 줄게요. 네. 저는 그래서 좋은 말씀 다시 할게요. 진짜 여기서 갑자기 전환이 안 되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또 어떤 소식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게 조금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우리 네, 하트님 네. 들어보셨을 것 같아.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내년 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우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우선 시범 사업을 하기로 네.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명의료결정법이 뭐냐면 일단 의사가 이 사람이 임종 과정에 있다라는 의학적 판단을 내리면 그 환자에 한해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또는 항암제 투여 또는 인공호흡기 착용 이러한 그 연명 의료라고 한대요. 그런 네. 부분들을 생명을 그러니까 억지로 연장시키기 생명을 유지해서 위한 어떤 장치나 기구를 그렇죠, 이용하는 그렇죠. 거. 예. 그러한 것을 시행하지 않거나 또는 하던 중에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은 되게 이제 치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신에 스스로 자기의 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금 시범사업에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도 좀 네. 듣고 싶고요. 네. 일단 이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 일단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현재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의학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안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그거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신청을 하면 그게 적용이 돼요. 그거를 우리나라 시범사업 기관인 13개 기관이 있는데 이 13개 기관에 이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청하는 거는 각 당의 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모임,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충남대 병원에 가면은 19세 이상 성인은 여기에 방문을 해서 미리 얘를 신청해 놓을 수가 내 있고 신체가 건강할 때 미리 나는 내 의사를 밝혀둔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미 아픈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연명의료 계획서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지금 현재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그다음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병원에서 일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명의료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또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하긴 한데 이 이슈가 떠오른 제가 그 역사를 한번 보니 1997년도에 일명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있었대요. 당시에 이제 보라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환자가 있었는데 이거를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인공호흡기를 떼고 퇴원을 시켰는데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그 의사가 그래서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게 유죄로 난 거예요. 살인 방조죄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원들이 이런 형사처벌을 이제 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 이런 그 임종을 앞둔 환자한테도 이게 이 연명 치료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멈출 수가 그렇죠. 없는 이제 한 번 거예요. 그런 걸로 겼으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중단을 안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생긴 전환이 되는 사건이 2009년도에 났는데 2009년 5월에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어떤 내용이죠? 그거 이제 다 제거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사 금방 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래 사셨던 그 사건 201일 생존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이게 일주일 내로 돌아가실 줄 알았던 거야. 다 제거하면. 그리고 이게 이제 가족들이 이분이 이제 식물인간 상태였는데 워낙에 이제 할머니도 이거가 고통스럽고 하니까 가족들이 이걸 중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기존의 판례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 요구대로 중단을 했다가 나중에 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병원 측에서 거부를 했고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판가름을 한 거죠. 가족들이 법원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거고 2009년도에 대법원에서 일단 인공호흡기를 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이게 되면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를 해라라고 이제 권고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에
이런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자라는 1차 네. 법 의안이 일단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일단 관련해서 이제 가족들이 이거에 대한 대리 결정권을 인정하자라는 2차 권고안 조건을 해서 이제 이게 또 공청회도 열리고 하면서 일단 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 2월에 이 연명 의료 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 기사 중에서 제가 이제 서울대 의과대 교수 윤영호 교수라는 분이 쓴 글에서 제가 보니까 이분은 이제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연명의료 결정법이 일단 질병 치료가 불가능해졌을 때 죽어가는 인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잘 맞아. 마무리할 수 있게 돌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실패가 아니라 네. 삶의 완성으로 승화하는 취지고 죽음을 환자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일단 이 교수님이 의견을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거 현재 보니까부터 지워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통계청 추산으로 2050년까지 국내의 사망 예정자 수죠. 사망 예정자 수가 1,900만 원, 1,900 다시 할게요. 통계청의 그 자료를 보면 2050년도까지 국내의 사망 예정자 수가 1,900만 명이고요. 이 한 사람이 5천만 명인데 예, 2050년까지 최소 뭐 가족이나 친지 한 5명 이상에게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뭐 경제적 또는 심리적 여러 가지 생활의 어떤 고통을 안길 거 아니에요. 죽음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9,500만 명이 이 죽음과 관련된 고통을 겪게 한대요. 그러면 앞으로는 나라에서도 국민이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인생을 마감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맞아. 가족들도 잘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이 교수님 의견이십니다. 그렇죠. 웰빙과 웰다잉. 네, 웰다잉 중요하죠. 웰빙에만 그동안 관심이 네. 많았는데.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이렇게 남의 이야기로 얘기될 때와 또 나의 이야기와 내 가족의 이야기로 얘기될 땐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우리 패널 여러분 세 분은 혹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법안까지는 아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뭐 미리 네. 뭐 적어 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한 가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억지로 연명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정말 어느 이제 사망의 어떤 순간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나 얼마든지 쓰는데 그렇죠. 내가 정말 뭐 의미가 있든 없든 나 네. 가고 싶지 않고 내가 억지로 연명해서 내가 더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미 사인했고 내가 의사 표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네. 우리가 많이 가진 것보다 명긴 게 최고고 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제가 제 느낌대로라면 이렇게 목숨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예.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만큼의 가정 형편이 안 되는데 부모님을 복양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이게 꼭 자식들의 부모님뿐만이 아니거든요. 누구나가 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 환자를 보호하면서 드는 가정의 해체, 예,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 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웰다잉이라는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제 느낀 게 어떠한 경우에는 이게 정말 왜 경관투부로 급식이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라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물론 정말 뭐 몇천 분의 1로 살아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경우에 살아있는 사람의 만족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간병인 또 그 상황에서 가족이 예. 못 돌보면
그 의료비 플러스 간병인비가 들어가는 사실 거잖아요. 간병인 비용도 병원에 있다 치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대기업의 어떤 분도 예. 계속 연장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뭐 지금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웰다잉에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사는 순간에 우리가 왜 어제 이게 이제 녹음이니까 네. 하지만 김주혁 씨 같은 네. 경우 누가 그렇게 사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정말 그분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그분을 애도하게 되고 추모하게 되고 마음이 아픈데 내 가족이라면 어떻겠어요? 더 하겠죠. 비교가 안 그래서 되겠죠? 하트님 정말 말씀대로 내가 젊었을 때의 생각과 또 나중은 다르고 그리고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장담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긴 시간에 투병하는 맞아요. 데 있어서의 그런 경제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또 이거는 이제 나아가서 의료 보장이 돼야 되니까 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할 때 너무 그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좋은 말씀이신 약간 것 같아요. 간병인비를 얘기하자면 뭐 물론 다 금액이 다르겠지만 저희 시아버님이 그때 얼마 전에 다리 수술하시고 계신데 맞은편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뭐 오토바이로 큰 사고가 나서 입원한 학생이 있는데 그때 네. 우리 명절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명절을 그래서 그 작은 아버님이 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인데 명절이고 해서 간병인비가 하루에 19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시어머님은 아니 물론 이제 농담이시지만 시아버님 이제 수술하고 잘 회복돼서 우리 시어머님은 무료 봉사하시면서 나 저쪽 가서 19만 원 벌고 싶다 막 그런 이제 농담을 하실 정도로 근데 그 하루에 19만 원이면 정말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게 막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죠. 저는 한편으로 좀 다른 걱정이 좀 드는 이건 좀 모르겠어요. 어떤 네. 생각 제 생각이 드는 건 저는 그냥 이렇게 너무 추하다는 표현을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너무 괴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진 않고 저는 그냥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아파오시게 된 부모님이 입장에서 이런 네. 게 있으면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거에 또 하나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네, 이거를 근데 나는 더 살고 싶고 그냥 이렇게 그런 속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런 게 있으면서 내가 사인을 해야지 얘네들이 내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그냥 그래 내가 이걸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그치, 보통 부모님의 마음도 그러시겠죠. 그런 부분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준이 되는 환자는 네. 분명 이렇게 의식 수준이 없는 상태일 네. 거예요. 그만큼 연명 치료가 고통이 된다라는 네. 판단이 될 그렇죠. 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지금 이제 정화백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죽음에 대한 어떤 문화나 가치관이 사실 변해야 네. 같이 이게 따라갈 수 있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조차도 사실 그럼 나도 가서 연명 치료 이거 써야지. 사실 당장은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다는 거에 대한 그 생각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고 막연히 죽음하면 두렵잖아요. 네. 무섭고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 같은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라 전반적으로 네. 그 여기 보면은 이 서울대 교수님도 이 호스피스 기금이나 재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단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하지 않고 이 호스피스 전문 예, 호스피스 그렇죠. 기관에서 네. 케어를 받으면서 잘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시설과 네. 그다음에 재정적인 어떤 지원 마련과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명치료를 끊고 바로 이거 끊으면 바로 죽고 뭐 이게 아니라는 네. 거죠. 맞아요. 그게 고통스럽게 그걸 연명하지 않고 더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여건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마련이 돼야만 이제 이게 더 성숙한 어떤 이 법하고 같이 연관돼서 갈 수 아까 있는 말씀하셨지만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시범 기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어쨌든 왜 시범 기간이 우리가 있어서 장례 문화가 시작될 때요. 지금 이제 화장 문화 맞아요. 저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분명 시행착오의 과정은 맞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엄청 부정적이었잖아. 어떻게 부모님 그렇죠. 몸을 화장시켜야겠다가 예. 지금은
굉장히 화장 문화가 많이 예. 예, 진전됐죠. 그리고 또 가족묘가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화장 문화가 생기면서 납골당이 생기고 맞아요.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납골당이 생기는 걸 다 반대한다고 했지만 납골당으로 인해서 공원 문화가 그렇죠. 생기고 추모 문화가 맞아요. 생겼기 네. 때문에 또 그 지역의 경제 발전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웰다잉에 관련된 법안과 또 문화적인 이거는 이제 분명 시행착오를 맞아요. 겪으면서 달라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게 웰다잉이 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암 환자들만 있는 한양대학 병원에 맨 꼭대기에 가면 암 환자들만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계신 암 환자분들은 정말 좀 거기 치료비나 그 하루하루 이렇게 좀 고가라서 상류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는 있으나 없으나 다 같으세요. 그렇죠. 네, 그냥 편안히 누구와 다 같이. 그런 반면 그 밑에 층에 계신 분들 보면 그러니까 그 병 간호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에 중국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일당이 더 세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내 가치관을 새롭게 하느냐. 많이 배우고 정말 통장이 배불러서 행복한 게 아니고 또 그분들이 그걸 다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런 법안이 된다는 게 더 우리의 성숙한 사회 문화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그 한 가지 주제를 더 준비하긴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아서 조금 마무리를 하면 그 작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이 적극적인 연명 의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의식도 중요하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법안의 어떤 실행과 함께 반드시 그 정부의 어떤 정책적으로 실제 우리가 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스피스 기관이라든가 네. 그거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해내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재정적인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사회 전반에 대한 공감 사회적 어떤 시스템에 대한 공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만 정말 좋은 의미에서의 이런 연명 잠시만요. 뭐였지? 그래야만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연명 의료 결정법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 분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주변에 혹시 좋은 훈훈한 소식들 있으면 같이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주 동안 세상 이슈에 조금 더 관심 가지면서 또 일주일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